네, 국민 주식 고충 처리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날려드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시간, 주식 1타 강사 우리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또 박윤진 대표가 시작할 텐데 박수 잠깐 제가 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는 매 달마다 최고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월간 베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네. 7월에 1등. 8월에도 월간 베스트. 이번에 아쉽게 2등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어쨌든 네.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네. 일단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의 사랑으로 월간 베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고척의 방송을 참여해 주신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고인 앵커 저랑 같이 합류하게 돼가지고 그달 이후로부터 이상하게 이 방송이 더 재밌어지고 더 즐거워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또 우리가 늘 봐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시장의 스토리 이야기들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저는 많이 노력할 거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 앞으로도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박윤진 대표가 준비한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요. 때로는 시장에 맞게, 때로는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뭐 이런 자세로 이 시간 함께 갈 텐데요. 오늘도 이런 베스트, 월간 베스트 박윤진 대표님과 함께 지금부터 힘차게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셨는지 온도계 체크를 또 바로 해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온도계는 어땠나요? 지난주가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열이 좀 너무 세서 이번 주는 다소 그때보다는 조금 내려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다 병이 낫지 않은 아직도 시들시들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시름시름 앓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한번 우리 지표들도 한번 보고 숫자들도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금 코스피가 2015.14로 끝났는데요. 이게 이제 일주일간 대비해서 보면 마이너스 0.73. 별로 안 내렸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 3% 가까이 넘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숫자에서 다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올라오진 못했고 또 빠진 겁니다. 그야말로 또 빠진 상황이 된 거고 코스닥도 원래 이제 900선은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래요. 마이너스 0.26% 한 주간 이렇게 하락으로 끝냈지만 지난주는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 환율을 본다 그랬죠. 고점을 잡아내고 또 저점을 잡아내고 시장의 바닥과 고점을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동향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14원, 그러니까 월요일 날 대비해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날 시초가 대비 금요일 날 보니까 마이너스 14.8원이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열이 내려갔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라고 봤더니 아니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게 후반영 됐어요. 후반영 되고 이번에도 아마 이게 내려간 것이 아마 다음 주에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원달러 환율 좀 내려간 것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아직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다음 주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다음 주는요, 8월장이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월봉이 완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3% 정도니까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연준은 금리 이제 올릴 만큼 올렸는데 더 이상 올릴 금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물어보고 싶죠. 그래요. 그런데 잭슨 홀 쇼크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투자자님들 떨고 계신 분들 많을 거고 오늘 밤인가요? 그렇죠. 오늘 밤. 잠시 후지요. 잠시 후인가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는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반영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이 잭슨홀에 대한 이 공포, 이 분위기 조성한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가에서는요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더 비싸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더 비싸 보인다. 글쎄요, 저는 그런 것 같지만 또 않기도 한데 어떤가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도찐 개찐 하는데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테슬라는 워낙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비싸 보이는 걸 거고, 그럴 수 있죠. 이제 아직 실적이 가시화 크게 이제 나왔던 엔비디아로서는 가시화된 실적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깜짝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덜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주식은 오르고 또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네. 무엇이 더 비싸다라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투자자님들이요 정말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좀 날개짓을 해서 우리 반도체 시장이 확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도요. 테슬라의 날개짓이 강력해져서 우리 2차 전지가 또 확 살았으면 저도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겠다라는 욕심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참 지금 부동산이 지금 어렵다고 하죠. 위기가 지금 확산 우려가 돼 있는 상황이라 네. 아시아 증시를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하겠다 아시아 증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무난하게 넘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리 시장 온도계를 체크해 봤는데요. 또 잠시 후에 이제 잭슨홀 미팅, 1년 전이 생각나네요. 1년 전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이 매파적 발언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정말로 휘청휘청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파월의 입을 집중해 봐야 할 텐데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주간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국고처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참여 방법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세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는 국고처, 한 주간 어떤 특징지들이 주목받았는지 공시로 살펴보시죠. 포스코DX가 23일 이사회에서 유가 증권시장 이전 상장에 대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5일에 있을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DX의 주가는 당일 9% 급등했고요. 닷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주가가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23일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올 상반기 2조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또 한 번 자본 확충에 나선 겁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증자 자금을 모두 신기술 개발에 투입해서 2040년까지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자 계획이 알려졌던 22일에는 약 5% 미끄러졌고 금일까지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특징주들 공시 내용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고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119번, 문자 상담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주식 1타 강사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박윤진 파트너와 국거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박윤진 대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마무리된 후에 바로 입장하시면 박윤진 대표의 온라인 무료 특강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 때 해주시는 얘기가 굉장히 또 뜨겁다라는 네,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항상 그 시간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요. 사실 굉장히 퍼포먼스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다들 기다리시고 그 종목만 언제 나오게 기다리나 그래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빨리 참여하셨으면 좋겠죠. 일단 이 시간 끝나고 여기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보일 겁니다. 네. 그때 같이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박윤진 대표 정말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만 가장 핵심적으로 해주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은 정보, 무료니까요. 좋은 정보, 알찬 내용 서로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선행학습 저희가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매력적인 이유는 다음 주를 내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2, 3주 후를 네. 바라다 봅니다. 자, 먼저 2주차에 네. 선행학습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아마 이 얘기가 여기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포스코 퓨처엠 화면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1조 원 투자 전구체 공장 추진 관련 제공시가 있었는데 있을 예정인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기세 좋게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 미리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2주 후니까 9월 4일 주간인데요. 벌써 이게 움직인다는 거 종목들이. 네. 그리고 세계 폐아마크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ST큐브라는 회사가 이제 참석을 합니다. 아마크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 좀 볼만한데요. 지금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도 조금 약간 눈여겨보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쨌든 당사자인 ST큐브를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를 순방한다고 하죠. 이제 뭐 G20 정상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항상 조 바이든 하면 나오는 얘기가 기후. 그렇죠. 뭐 친환경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 세계 지금 어떤 온난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하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연설을 좀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런 쪽에 연설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또 재건 관련주도 여러분들 좀 그래요. 지금부터 근데 보니까 또 사마토건이라든지 또 SY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밑에서 아주 사부작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 친환경 에너지주 또 재건 관련주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모빌리티의 쇼가 있죠. 현대차만 빠졌던? 네. 기억하십니다. 네, 독일 뮌헨에서 3대 모터 쇼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비전을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할 거고 LG전자는 전체적인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고 현대차는 불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요 이렇게 나가서 무엇인가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일정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주차죠. 저희 2주차까지를 일단 저희가 딱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이 테마 장세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뭐 맥심에서 뭐 양자까지 맥심, 네. 뭐 막 여러 가지 테마로 움직이는데 이 테마 섹터가 아닌 이후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의 주가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계속해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앵커님은 학습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실 텐데 지금부터 이제 3주차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또 주목을 해주셔서 미리 선점을 해보시는 방법 그럴까요? 추천드리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애플이요. 기다리셨습니까? 아이폰 15 프로를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애플 제품 나올 때마다 항상 팡팡 터트리니까 또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발표 굉장히 좋아하실 건데 베젤이 훨씬 얇고 모서리가 이렇게 더 둥근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놀란 게 여기서 충전 케이블이에요. 애플 거는 충전 케이블이 항상 달랐거든요. 독립적이었죠. 독립적이어서 근데 USB-C 타입으로 변경됐대요. 이게 우리 삼성이 C타입이잖아요. C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야, 이건 이거 또 한국형 버전인가요? 많이 넘어가겠는데요, 그래도. 넘어갈 것 같습니까? 네. 참 그래서 어쨌든 관련주들이 LG 이노텍, LG 뭐 디스플레이 항상 원래 아이폰 관련주 하면 나오는 종목들이죠. 뭐 저구전자라든지 또 삼성 전기, 삼성 SDI, 인터플렉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협업하는 회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들이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좀 어느 정도 됐나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아이폰에 대한 거는요. 그렇게 주가가 크게 지금 올라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만들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케줄은 그냥 슬며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K 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국경절이 곧 있으면 있는데 그 연휴에 맞춰서 9월 13일에서 17일까지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럴까요? 화장품 종목들 워낙 셌는데 아직까지도 기세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국경절 연휴에 맞춰서 K 관광 로드쇼를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역시 만약에 유코드 이번에 또 단체로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죠. 네. 자, 어딜 많이 가겠습니까? 뭐 항공, 매점, 뭐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또 하나씩들 구매할 거고 또 피부 미용도 하러 오지 않을까 단체로. 지금 이렇게 쭉 많은 섹터들이 나와 있는데 박윤희 대표님은 저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관심이 가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지금 화장품, 뭐 항공 막 쭉 나와 있는데. 네, 있어요. 저는 카지노 하고요. 카지노. 화장품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기기. 피부 미용기. 특히 이제 카지노가 지금 덜 갔단 말이죠. 그렇죠. 롯데 관광개발 같은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은 진짜 좋아요. 화장품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카지노 쪽으로 오히려 좀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도 좋은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화장품도 아직 꺾이지 않았고 아직 못 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전히 좀 좋게 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보죠. 네, 그리고 이제 H2 미트 개체라고 이렇게 되면 이 단어를 여러분들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H2 하면 항상 수소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글로벌 수소 생태계 구축하는 이 컨퍼런스인데 이게 사실 매년 열려요. 그래서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관련주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수소 차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차죠. 현대그룹이고 현대 롯데도 여러분들 또 같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LS 그룹에서는 LS 일렉트릭 등이 여기 좀 포함되니까 여러분 이 세 개 종목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소 생태계도 점점 이제 개화가 되는 아직은 시기 초입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워낙에 수소는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종목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많이들 기사하셨을 것 같아요. 소재, 부품, 장비전이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첨가제 등 2차 전지 전반이 제가 이름을 이게 그냥 뭐 종목명을 쓰지 않고 2차 전지 전반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딱 아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또 뭐 최근에 뭐 LS 그룹주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소부장, 장비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되긴 했거든요. 2차 전지도. 그러니까 반등이 한번 뭐 이렇게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신성 ST라는 회사가 공모청약을 합니다. 이 회사 2차 전지 이 전기차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시스템 배터리 부품 전문 업체인데요. 최대 주주가 신성 델타 테크예요.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굉장히 회오리를 일으켰죠. 근데 그래요. 또 자회사인 신성 SD가 공모청약,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 먼저 공모청약 하잖아요.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2차 전지 쪽에는 뭔가 모멘텀, 새로운 또 새내기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국제병원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가 있는데요. 역시 뭐 디지털 헬스 쪽 종목들도 상당히 좋거든요. 뭐 의료기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 뭐 아니면 제약 바이오 쪽 종목 섹터들도 볼만하고요. 국제병원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도 아마 어느 정도 좀 우리 시장에 모멘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LNF 여러분도 오늘 보셨습니까?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죠.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 재공시를 하는데 역시 이제 LNF라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LNF가 협업할 회사들이 몇 개 회사가 있는데 뭐 LS 그룹이라든지 또 다른 그룹들하고 협업하는데 이 지점부터 해가지고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3주차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ARM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이름이 좀 생소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하고 공모청약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 우리 많은 투자자님들 진짜 열기가 뜨겁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RM에 공모청약을 하기 위해서 미국 증시에 청약을 하는 방법까지 지금 다 수색해서 알 정도로 이 회사가 인기가 많을 거라고 하는데요. 최대 주주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빅테크 회사들 있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뭐 여러 회사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전략적 지분 투자에 대한 최대 관심이 좀 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 이게 오늘은 공감 일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관련주가 있어요. 가온칩스, 텔레칩스, 넥스칩스보다 더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알려드리고요. 이따가 공감 일정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주차 일정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감 일정, 오늘의 일정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ARM에 대해서 해볼까요? ARM, 생소합니다. 네, 생소합니까? 자, 오늘의 공감 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ARM이 아까 그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상장 예고. 근데 2023년에 이 회사가 나스닥에 들어오면 이게 상장 대여가 되지 않을까? 완전 IPO 대여급, 이거 블랙홀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옆에 보시면 손정희 회장님이라고 소프트뱅크 아시죠? 이분이 있고 ARM 있죠? 네. 자, 일단 제가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노트에 컴퓨터가 있고 모바일 있죠. 네. 컴퓨터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 정보 처리 기능을 하는 부품이 뭐죠? 그게 바로 CPU죠. 네, 그렇죠. CPU죠. CPU. 네. 이 CPU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전선을 꽂아서 사용하는 하루 종일 데스크탑은 전선이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CPU는 이런 모바일 기기나 조그만 태블릿 PC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CPU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AP라는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CPU, 모바일에서는 AP라는 것이 있고 자 그러면 CPU를 잘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인텔이죠. 인텔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모바일 세상에 올 거를 대비를 못해서 이렇게 인텔이 내려갔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컴퓨터 시대에서는 인텔이 정말 최고의 회사였고요. AMD가 이 CPU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 기기나 어떤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AP를 만드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퀄컴이라는 회사, 네. 또 중국의 미디어텍, 또 애플,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이렇게 잘 만들거든요. 애플은 당연히 만들겠죠. 왜냐면 아이폰에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퀄컴은 삼성전자도 퀄컴 거를 사용합니다. AP를.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사용하고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는 중국 회사니까 중국에 있는 뭐 화웨이라든지 뭐 많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ARM이라는 회사는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 모바일 해당하는 AP를 만드는 저전력 AP 설계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퀄컴이나 미디어텍이나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이 이 ARM의 고객이고요. 이들한테 라이선스, 그러니까 설계 및 IP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매출의 주겠죠. 로열티 수입.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의 AP의 이 설계 및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데 이 회사가 거의 90%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AP의 이건 라이센스를 거의 다 갖고 있다는 거면 고객사들이 다 빅테크 회사라는 얘기겠죠. 네네. 모든 빅테크 회사들은 다 이 설계 자산에 AP 쓸 때는 이 ARM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요. 2016년에 320억 달러를 주고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ARM은 영국 회사예요. 지금 현재 영국 회사고 이때는 인수할 당시는 상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인수와 동시에 상장이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비상장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2016년에 320억 달러를 주고 샀는데 이 지분에 100% 지분에 100%라고 하면 소프트뱅크가 100% 갖고 있었는데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또 있는데 거기가 바로 소프트뱅크 산하의 비전 펀드란데요. 이 비전 펀드는 벤처 캐피탈인데 이 회사의 25%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회사죠. 75%는 소프트뱅크가 또 25%는 뭐 비전 펀드가 갖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같은 회사인데 자, 이 비전 펀드의 지분은 최근에 전량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IPO 상장한다 그랬죠. 그렇죠. IPO 상장을 하기 전에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비전 펀드를요 들어갔던 그 지분을 회수를 하면서 약간 이 비전 펀드에는 엑시트를 하게 됐는데 약 640억 정도의 몸값을 언제 추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뱅크가 2016년에 인수 당시에는 320억 달러인데 지금은 640억이면 한 2배 몸값이 된 거죠. 그 사이에 2배 몸값이 됐으니까 상당히 몸값이 커졌는데요. 자, 왜 이렇게 손정희 회장이 갑자기 이렇게 IPO를 하느냐, 여기 속사정이 좀 있습니다. 손정희의 반성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손정희 적자 무려 60조 손실난 비전 펀드. 아까 비전 펀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보유 지분을 매입을 한다 그랬죠. 자, 비전 펀드가 돈이 좀 급합니다. 아까 소프트뱅크 전체에서 당연히 좀 적자 상황이 크겠지만 비전 펀드라는 데가 일단 굉장히 자금난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60조나 지금 손실이 난 겁니다. 왜 손실이 났냐면
지금 이 그림은요. 뭐냐면 이 손정희 회장이요.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첫 번째 이 메인 화면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 에도 막부 시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투 후에 대피한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이래요. 근데 이거를 PPT 파일에서 첫 화면을 띄우면서 본인이 진짜 비굴할 정도로 내가 너무 실패해서 나도 속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꺼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한 손정희 회장의 이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보면 소프트뱅크가 지속적인 경영 악화가 되어 있는 보시면 나와 있죠. 2015년, 16년, 17년, 18년에부터 이제 확 꼬꾸라지는 그렇죠.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자, 확 꼬꾸라지는데 거기에는 크게 비전 펀드의 이 투자 실패에 따릅니다. 비전 펀드가 대부분 이제 투자했던 애들이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위워크 지금 이제 법적 절차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래요. 거의 뭐 주가가 거의 동전 뭐 센트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빵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우버, 알리바바, 그램, 디디추싱 등 473개 투자사가 적자가 누적이 된 거예요.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런데 지금 한참 달러 대비 엔화가 굉장히 약세가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여행 가기 좋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네. 게다가 엔화 약세까지 가세해서 2017년이면은 이제 비전 펀드에서 어떤 지금 이 ARM 회사를 인수했을 당시 그때인데요. 그때는 호기 좋게 매입을 했겠죠. 왜냐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 5년간. 2017년 밑으로 5년간 이 비전 펀드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5년간 번 돈을 몽땅 토해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금난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입니다. 지금 2023년이고 작년에 2022년에 3년 만에 갑자기 손정희 회장이 방한을 해요. 네. 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재용 회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하고 만나서 ARM 인수를 제안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ARM이라는 회사 아까 전에 어떤 회사인지 이야기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사실 되게 원래 각별한 친분 사이가 있으신 두 분이래요. 오래전부터. 그래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ARM 인수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좀 올랐거든요. 작년 딱 기대시네. 1년 전에. 어. 딱 정확히 1년 전에 그래요. 9월 달에. 근데 올랐었는데 그때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자, 이 ARM 회사를 둘러싸고 사실은 이 인수하려는 회사가 삼성전자도 있었겠지만 다른 회사도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한참 그래요. 인기가 있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GPU 최강자죠. 이 회사는 네, GPU 네. 시장에 그렇죠. AMD까지 해가지고 다 봤을 때 최강자 점유율이 60%가 넘는 그렇죠. 회사예요. 그러니까 독과점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ARM은 아까 어떤 회사라고요? 모바일 AP 설계 최강자고 90%가 점유율을 하는 회사죠. 그럼 만약에 엔비디아가요 이런 독점하는 ARM을 또 흡수해 간다. 이거 최강이네요. 그럼 최강이죠. 그렇죠. 이거 못하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ARM이 모바일 AP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칩 설계. 또 데이터 센터 칩 설계, 또 자율주행 칩 설계, 통신 IoT 칩까지, 그 사물 인터넷까지도 다 아우르는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진짜 많아요. 빅테크 고객사가 많다 그랬죠. 그 고객사들이 다 반발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가져간다고?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IP 설계 원천 기술 지적재산권 특정 반도체 기업이 독점을 이제 반대하는 거.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 독점하는 회사를 또 가져간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독점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했던 회사들 보면은 다 빅테크 회사들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아마존, 테슬라 등 또 본인들이 이 ARM을 통해서 계속 IP에 대한 어떤 이 지적재산권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반대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도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미 글로벌 빅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ARM을 다 지금 인수하는 건 사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그래요. 거죠. 그러면 ARM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한 손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비전 펀드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매각을 해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IP로 해서 엑싯을 좀 해서 그동안에 비전 펀드에 손실이 많이 난 투자자들한테 엑싯을 조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번에 뭐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가치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를 다 주식을 상장하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이제 ARM 상장하면 비전 펀드 손실을 좀 만회해가지고 주주들에게 좀 환원해준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ARM이라는 회사가 지금 600억 달러의 몸집을 가질 수가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회사냐? 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ARM이라는 회사는 진짜 모바일 쪽에선 최강자였어요. 모바일에. 근데 모바일 시장이 이제는 한풀 꺾였다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스마트폰, 모바일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기술일까? 손정희 회장이 원래 ARM을 인수할 때 당시만 해도 본인은 AI가 이 세상을 주도할 거다고 하면서 사실은 ARM을 인수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ARM이 진짜로 이 AI 반도체와 완전히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느냐가 사실 하나의 퀘스천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평가 지적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IPO 돼도 흥행이 못하면 안 되거든요. 흥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생각은 앵커 투자라고 해서 앵커 투자자라는 거는 상장 전에 같이 지분을 일부라도 같이 매입을 해서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한다라는 게 약간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투자자를 앵커 투자자라고 하는데 인텔, 만약에 조금이라도 1%라도 지분을 투자한다면 또는 엔비디아가 이 ARM의 지분은 그때 무산됐지만 조금이라도 이번에 IPO 상장하기 전에 좀 투자자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흥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앵커 투자가 될 만한 회사들은 인텔,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가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또 굉장히 환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 준비 중인데 아직은요 협상 준비 중이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ARM이라는 회사가 AI 반도체란 회사에 정말 직접적인 어떤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또 한 가지 왜 자꾸 이렇게 투자자들이 조금 망설이고 왜 리스크 요인이 좀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ARM 매출에요. 큰 매출의 25%가 중국 비중이에요. 아까 중국 미디어라는 회사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배제가 되잖아요. 전 세계 이제 테크 기술에서 배제가 되고 공급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비중의 25%가 중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앵커 투자자들을 다 잘 모집해서 IPO가 흥행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 IP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멀티플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아까 ARM 관련주를 꼽는다 하면은 사실 뭐 이제 가온칩스라는 회사가 제일 먼저 꼽힙니다. 공식 디자인 파트너사거든요. 그래서 공동 연구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넥스칩이라는 회사가 자동 발렛 주차 및 뭐 자율주행 반도체 협력 과거에 개발 이력이 있어서 넥스칩을 꼽고요. 텔레칩스 2020년 뭐 돌핀5라는 것을 통해서 뭐 IP 협약을 하는 이력이 있고요.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또 턴키 방식의 2020년 또 디자인 파트너사로 이력을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또 AD 테크놀로지도 또 거기에 뭐 같이 일한 협력 어떤 관계가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유사 사업, ARM과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MDS 테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 국내 고급 파트너십 체결 이력이 있다고 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ARM 어떻게 흥행하는지 굉장히 주목이 될 거고 거기에서 우리 투자자님들이 아마 투자할 만한 종목들도 있는지 같이 열어보는 시간을 이따가 제가 이 중에서도 딱 한 점 뭐 찍으라 그러면 찍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거는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 시간에 찍어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하시면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감 일정과 함께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국고차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02-6676-0119번, 문자상담은 정보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박윤진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바로 2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박쌤의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금요일 밤 9시 박윤진 대표와 국거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박쌤의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박윤진 대표가 해주는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 뭐부터 가볼까요? 느낌상 요즘 굉장히 또 신기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AI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AI 한번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무조건 나오죠. 그러면 문자네요. AI 보여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아, 역시죠. AI 하면 지금 뭐 네이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가는 24만 4천 원, 비중은 30%입니다. 자, 네이버 지금 현재가가 21만 1,000원입니다. 지금 아직 매수가까지는 안 오셨지만 이 분위기 과연 연속성 일시 갈지가 가장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시고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이버? 아,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도 좀 이렇게 우리 시장에 AI 종목들이 우리 기업에도 이렇게 잘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상외로 하이버 엑스클로버가 좀 약간 좀 부진했다고 성과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많이들 해보셨대요. 챗 GPT를 해본 경험으로 인해서 네네. 이제 많이들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많이 사용해 보셨더니 약간 좀 미진하대요.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네네. 것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좀 내려와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많이들 걱정하시죠.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24만 4천 원에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충분히 매수할 수도 있었던 지점이었을까라고 보니까 24만 원대면은 지금 매수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한 2주 전에 매수하신 네네.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물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네이버는 만약 이번에 좋은 내용이 나왔었으면 그러면 상승할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네. 자, 그동안 네이버 월봉입니다. 이렇게까지 쭉 내려온 게 보이시죠? 5개월 이동평균선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하다가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러니까 추세가 5개월 이동평균선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눕는 거는 횡보죠. 네,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겨우 고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방향이 어느 정도 이 턴이 나온 거예요. 턴이 나왔을 때 양봉이 한번 크게 나왔고 지금 음봉이 이번 달에 나와버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이게 추세가 깨지진 않았고 오늘 좀 거칠게 내려온 게 좀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시간이 좀 들어갈 뿐이지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 근접하는 데까지 한번 오지 않을까. 근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여기서 한 일주일은 한번 고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오고 나서 24만 원이 아니고 23만 원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23만 원 갔을 때는요. 과감하게 한 15% 정도는 비중을 좀 반 줄이고요. 정도? 네, 그리고 15%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요. 이렇게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아마 그 가격 근처까지 갔을 때 네.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전략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종목 네이버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제가 뽑아볼까요? 네, 해주세요. 이번엔 별 동그라미 네모 중에서 뭐 스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시니까. 네, 아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박윤진 매니저님 굉장한 팬이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윤진 대표님 어떤 점이 좋으셔서 팬이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확하게 그 종목을 분석하는 거에 굉장히 반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가족 아니시죠? 네, 그래요. 근데 종목이 너무 야단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 어떤 종목이세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85,000원에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그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수가가 85,000원이요? 네. 이거 기간이 좀 이거 얼마나 되셨나요? 기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한 좀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85,000원까지 올라온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기간도 되셨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오기만 한다면 더 기다릴 수 있으시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네네, 이제 맞습니다. 지칠 만큼 지치신 건가요? 자금은 상관이 없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 이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신 것 같은데 또 목소리는 또 굉장히 또 차분하셔서 제가 그러니까요. 가격 듣고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박윤희 대표님 팬이라고 하시니까 아, 그래요? 명확함에 또 반하셨다고 하시니까 명확한 대응 전략 좀 말씀 네, 좀 우리 시청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사실은 롯데로 이제 인수된 일진 머티리얼즈잖아요. 그 사실은 그때 그냥 인수가 안 됐었으면 지금 좀 나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만큼 뭔가 주가가 회사 측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요? 이게 약간 이 주가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 좋고 어떤 좋은 재료가 있고 그래도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좀 주가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너무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뭔가 추세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시청자님이 83,000원, 85,000원대 매수했을 당시가 아마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였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 매수하셨다면 이미 하락 추세인 종목을 매수하신 거고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아마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는데 수익이 난 걸 뱉어내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지점이 매수하셨다면 약간 저한테 혼날 수도 있죠.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네. 캔들이 그 밑에 있는데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하락 추세인 종목을 매수하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자산은 소중한 거니까요. 그래서 상승할 때 이렇게 매수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 못하고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락하는 추세를 건드리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꼭 이렇게 교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제가 봤을 때 방향이 아직도 하락이 멈춘 상황은 완벽하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착지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뭐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더라고 해도 예를 들어 여기서 반등의 에너지가 상당히 약할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통스러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또 매수 비중이 또 많으세요. 30%면 제가 여기서 과감하게 한번 단가를 조절해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요. 또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냥 이럴 때는 여기서 손절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연말에 한번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지금 매수가와 현재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매도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요. 좀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올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까지 좀 한번 지켜보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분석 감사드립니다. 전화 주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워. 이게 주식 저도요. 이게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모든 분께 다 만족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빠져서 힘드시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 많이 또 올라서 또 행복하시기도 다 한데.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잘 물리고 잘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래요. 추세가 살아있는 곳에서 물리면은 그래도 내가 매수한 거 금방 와요. 근데 이렇게 추세 하락한 종목은 늘 어렵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 다음 상담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역시 또 전화 연결입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대덕전자 대덕전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34,000원, 34,000원이요.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시나요? 한 20% 정도 돼요. 아버님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되셨고요.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계속 또 더 하락해갖고, 그래갖고 37,000원대부터 샀는데 비중을 조금씩 낮췄는데 지금 이렇거든요.
아, 37,000원에 사셔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추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4,000원까지 네네. 낮추셨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자, 대덕전자 박윤희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 네. 일단 대덕전자 PCB 회사인 거는 알고 계시죠? 뭐 지금 PCB 회사들이 사실 주가가요.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약간 차별화가 있어요.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은 꼼짝도 안 한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대덕전자는 꿈틀이라도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뭐 어떤 것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 어떤 매매 포인트 타점을 조금 놓쳤는지 한번 저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통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청자님이 내려가니까 계속 물을 타셨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자, 물을 타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개인 투자자 물량이 되게 많이 잡힌 거 최근에 보이시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매수를 했는데 누가 매도를 했냐면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물량은 공매도일 가능성도 있고요. 공매도도 일부 있을 거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매도한 물량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 매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계속 지금 누가 이렇게 매수를 했냐면 개인들이 여기 내려올 때마다 계속 더 주워 담아서 매수를 해서 뭔가 분위기가 지금 개인들한테 많이 지금 실려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반듯하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개인들이 매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포지션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아직은 요 종목 최근에 시장이 이 종목만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꼭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최근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만큼 빠진 정도지 시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뭐 혼자서 빠졌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종목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좀 속상하시더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요게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요,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기보다는요, 이 지점에서 계속 좀 주가가 올라가는 돈지 가겠네 하는 또 내려가고 또 그렇다고 내려간다고 더 내려가진 않고 계속 박스권으로 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있다가 서서히 저점을 좀 잡고 나면 한번 올라갈 구간이 올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이 9월이죠. 9월 다 됐죠. 그러면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될 것 같아서 그때 반등을 노려서 좀 매도하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까지 종목 상담 함께 하셨는데요. 자, 한 주의 시작과 끝 굳고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시간을 박윤진 대표의 품수지리 시간인데요. 품격 있는 수급과 명당짜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에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나가야 되는지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품수지리가 아니라 센 주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강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센 주식? 네, 어떤 종목이 센 주식인지 한번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센 주식의 기본 공식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종목이 아주 대시세를 가는 그러니까 폭등하는 올해는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죠. 2차 전지라고 해보자고요. 네. 자, 매집 단계가 있고 주식이 매집 단계가 있고 이 매집된 이 단계를 벗어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이 막 롤링이 되는 상승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집 단계에서 매매하는 거 좋아하세요? 본상승 매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매집이요. 매집이죠. 그런데 자, 그래서 저는 본상승에서 매매하는 거 좋아하는데 매집 단계가 굉장히 힘든 건 매집 단계에서 수급과 차트가 지표가 보강되지 않으면 계속 매집 단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굉장히 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매수가가 싸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보세요. 매집 단계에서는 우리가 비추세 구간이라고 해요. 추세가 없는 구간이라서 더 하락으로 추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상승 구간이 뭐가 다르냐? 얘는요 상승 추세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 구간에서 제가 아까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본상승이 매매하기 전에 그러면 아까 좀 무섭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본상승 초입이라는 구간을 이용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죠, 중간 그렇죠.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본상승 초입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본상승 초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직 본상승이 아닌 거예요. 본상승 초입도. 어떻게 보면 매집을 막 끝냈을 뿐이지 본상승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이 되면 본상승으로 직행해요. 근데 본상승으로 갈 때 천천히 조금씩 오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좀 진하게 했죠. 갑자기 급하게 그냥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으로 바로 직행하는 그래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 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눈에 한눈에 보이십니까? 아, 본상승 초입이 밑에 있고 돌파 매매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본상승이 제일 높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돌파 매매는 무조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게 더 큰 시세를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라고 브릿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상승에 갔다가 종목이 본상승 구간에서만 100%, 200%, 300%, 10배도 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본상승을 갔다가 살짝 낙폭과대로 내려오면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수급하고 지표가 조금 훼손되면 지표도 그래요. 조금 내려올 수 있고 수급도 좀 깨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낙폭과대 종목으로 갑니다. 자, 갔다가 낙폭과대에서 더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수급하고 지표가 다시 재차 보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본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상승과 본상승 초입 또 이런 매매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도요 마찬가지요. 빨리 올라가 이게 늦게 천천히 가는 종목도 있지만 본상승 바로 직행할 때 이게 바로 돌파 매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돌파 매매가 어떤 것인지 이해 가실 텐데 네네. 이 낙폭과대 단계에서요. 만약에 본상승 가지 못하고 더 내려와서 지표하고 수급이 더 훼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바로 매집 단계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거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시장의 종목들을 다 볼 수 없어서 검색기를 만들어서 이 노랗게 된 본상승 또 핑크색으로 된 돌파 찐 돌파라는 검색기가 있고요. 또 저는 낙폭과대라는 검색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센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볼까요? 보르노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기서 소개를 했는데 자 여기서 낙폭과대 종목으로 소개를 하고 나서 여기서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죠. 근데 중간에 지금 여기서 빠졌는데 여기 이 지점이 돌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낙폭과대에서 매수해서 여기는 돌파 매매가 나오는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돌파 매매 나오는 지점 여기 이 지점은 돌파 매매죠. 그러면 낙폭과대가 있고 돌파가 중간이죠. 그럼 지금 구간은 뭡니까? 본상승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본상승 중인 겁니다. 한미반도체는요. 심지어 제가 본상승에서 소개시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수익률이 133%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올해 초부터 달렸던 2차 전지 종목들 지금 어디 레벨에 있을까요? 어느 레벨에 있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많이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린 인상가라는 종목은 낙폭과대에서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센 주식은요. 요거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저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는데 본상승일까요? 돌파 매매일까요? 본상승 초입일까요? 아니면 낙폭과대일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서 한번 가져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상승. 본상승이래요. 우리 앵커님이 맞췄는지 이따가 이 시간 끝나고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그래요. 와서 한번 정답을 OX를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센 주식 이야기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